이제 앞으로 비정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근무 환경도 보면 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와야 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공간의 제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재택 근무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보상 측에도 보면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느냐, 내가 몇 시간을 일했고 내가 또 어떻게 우선을 집어넣느냐는 인풋 중심의 그런 보상 측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건 안 따진다. 성과가 무엇이냐, 그런 결과 중심, 아웃풋 중심의 그런 보상 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 관계도 지금은 굉장히 거대하고 그런 집단화, 큰 기업들, 뭐 이런 큰 공장들 중심으로 가지만 앞으로는 아주 개별화되고 소형화되고 다양화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일자리나 고용 관계가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거라는 이 점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표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보면 정규직은 줄어들고, 정규직 이만큼 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임시직이 늘어나고 시간제가 늘어난다는 이 고용의 구조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OECD에서 본 건데, OECD 그 흐름으로 가고 정규직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비정규직은 다 정규화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50명 미만의 50명 미만 그룹의 기업의 노조수와 조합원 수, 50명에서 99명까지의 노조수와 조합원 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의 큰 기업들, 대기업, 그러니까 300명 이상의 규모 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 노조의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저거랑 거꾸로 변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기업 노조,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노조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구조다. 지금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민주노총의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현상도 여러분 같이 보도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살펴보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먼 미래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데,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AI가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정치를 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로봇 기술학자, 로보틱스 학자인데 베르첼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AI 기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보트하고 오바마의 합성으로 로바마라는 그런 기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 얘기로는 2025년이면 가능할 거다.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2020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18년이니까 AI 정치인, 인공지능 정치인 샘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집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참여와 소통 이런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소통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냥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이 되고, 그것이 분석이 되고 의사결정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그런 알고리즘 민주주의 시대까지도 예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취합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것이 동시적으로 공유가 되니까 그런 것이 세상을 역으로 지배하는 그런 알고리즘 민주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시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터넷, SNS 등이 발달하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약화됩니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시민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일 거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이런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그 정답을 빨리 찾는 것에 집중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 시민 사회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먼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부터 바텀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그런 토론과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대로 앞으로 점차 전환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트워크 정당의 그 해외 사례,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의 그런 사례들이 이미 전 세계에서 아직은 맹아 형태지만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 이미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그 캠페인을 했냐면 자원봉사자가 그 지지자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캠페인을 다르게 했어요. 보통 정치인들이 하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크롱은 어떤 전법을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참여하게 되면 어떤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런 참여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라는 캠페인 방식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 말로 전시간에서 악마르슈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치 운동으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고요. 대만 정부 같은 경우는 폴리스라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을 쭉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의견 분포가 돼 있고 의견 분포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보자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그것이 이제 대만에서 폴리스라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버 택시라는 것을 도입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정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스페인은 데모크라시 OS라 그러는데 이건 OS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이 여러 정보들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것을 오픈되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와서 그런 소프트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스페인에서는 이미 그 시민 주도형 정책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고 또 스페인에서 또 그 포데모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한 50만 명의 당원이 모이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그 정당에서 그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의 정당 구조를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당의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